안녕하세요, 알파걸입니다. 오늘 영상은 결혼할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제가 저번에 올렸던 좋은 남자를 어떻게 알아보는가에 대한 영상의 썸네일에 7년 연애 이렇게 문구를 적었더니 은근히 많은 분들께서 그 7년 연애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얘기해보면 재밌겠다. 저도 이게 정말 궁금했었어요.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진 않았는데 몇몇의 사람들과 나름대로 긴 연애를 했었고, 결혼하기 직전 연애가 꽉 채운 7년을 만났던 그런 연애였는데요. 23살 정도에 만나가지고 거의 30살 때까지 만났으니까 꽤 정말 긴 기간을 만났었어요.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도 그 사람이랑 하겠거니 생각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결론적으로 결혼 문제 때문에 이별을 겪게 되었습니다. 저는 결혼을 하자는 입장이었고, 상대방은 결혼이 부담스럽다, 한 5년 뒤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그렇다면 아닌 것 같다, 이별을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. 제가 20대를 거의 같이 보내 쭉 만난 사람과 헤어지다 보니까 정말 너무 허망한 거예요. 참고로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이란 없습니다. 특히 장기간의 연애가 끝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만난 사람이랑도 결혼까지 못 갔는데 내가 과연 결혼이란 것을 할 수가 있을런지, 그 다른 사람이 과연 나타날 건지, 안 나타날 것 같다, 나는 그냥 혼자 늙어야겠다, 이런 결론까지 가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의 저에겐 정말 완벽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. 내가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랑 만나고 결혼하려고 그런 경험들을 했나 보다. 그렇다고 제 남편이 진짜로 완벽한 사람이냐? 그건 또 아니겠죠?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. 분명 제 남편에게도 모자란 면이 있어요. 하지만은 저에게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. 이렇게 저랑 꼭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비결, 바로 첫 번째 나가는데요. 저만의 기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. 키? 직업? 외모? 이런 게 아니었고요. 오히려 저는 제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을 몇 가지 정했었어요. 왜 그런 말 있잖아요. 행복한 연애,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주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이다.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이 있나요? 이거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기준을 세우는 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겠죠. 저의 경우에는 7년이라는 연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정말 참을 수가 없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. 뭐였냐면, 첫 번째는 과음, 두 번째는 부모님께 과한 의존. 과음은 그냥 적당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. 저도 술을 지금도 맥주 한 캔 정도는 즐기는 편이거든요. 근데 과하게 음주를 하시는 분과는 정말 상극이구나 라는 거를 느꼈는데, 이게 제 경험상 아주 단편적인 경험이죠. 성급한 일반화의 법칙일 수도 있지만 과음을 좋아하는 경우에 약간 유흥, 여성 이런 것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부모님께 과하게 의존하는 이런 성향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마음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. 머리로는 당연히 부모님이랑 관계 좋은 게 좋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. 그래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같이 좀 술도 마셔보고 얼마나 잘 마시는지, 얼마나 술을 즐기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면밀히 봤었고, 가족 관련 질문도 좀 해가면서 부모님은 얼마나 자주 뵙는지, 통화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. 이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혼하려고 저렇게까지 하냐, 너무 철저하고 좀 징글스럽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제가 만약에 과음을 즐기는 분, 부모님께 과하게 의존적인 분을 만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철두철미하게 사전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결핍 을 파악해라. 이 결핍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, 결핍은 어떠한 알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져요. 쉽게 예를 들자면, 애정 결핍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 과하게 애정을 요구한다던가,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도 독립적이어서 연인과 그 정서적 교류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. 그것을 어떤 상대가 봤을 때 결핍을 이해하지 않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싸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. 7년간의 연애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죠. 이 사람의 결핍이 이런 거였는데 내가 그런 걸 좀 캐치를 못하지 않았나, 이런 거를 좀 깊게 느꼈었기 때문에 지금 남편을 만났을 때는 여러 대화를 해보면서 이 사람의 결핍은 무엇일까, 이런 거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,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,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
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. 뭐 결핍을 파악해라,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단점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뭐 술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다, 그래서 그걸로 트러블이 몇 번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혼을 했을 때는 그게 뭐 결혼하면 바뀌겠지 이런 거 절대 없어요. 서로 더 편해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단점이, 성격적, 생활적 단점이 한 10배 정도 심해졌을 때 내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가, 나에게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, 이걸 정말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또 정말 중요한 건데, 결혼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저도 연애를 할 때는 이 말이 무슨 소리지? 결혼은 내 의지인걸?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것,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상들의 지혜는 틀리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결혼을 고려하는 그 시점에 나와 만나는 그 상대도 나와 비슷한 농도로 결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, 이것을 봐야 합니다. 남자나 여자나 보통 30 정도 되면은 이게 뭐 진지하든 아니든 결혼이랑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돼요. 그 농도, 그 생각의 진지함의 그 농도가 좀 비슷했을 때 결혼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고요.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. 한 명은 결혼이 하고 싶고 그 상대는 결혼의 생각이 별로 없을 때 둘 사이에 어떤 메울 수 없는 균열이 발생합니다. 좀 30도 다 돼가고 7년 만났으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? 나는 한 5년 뒤에 하고 싶은데 7년을 만났는데 연애만 12년은 좀 그렇지 않겠어? 아니 그게 뭐 어때서?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흘러가다 보면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. 아, 결혼 생각이 없구나, 결혼 생각이 있구나.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것은 상대가 혹시 결혼 생각이 좀 없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조율이 가능한 경우도 있더라고요. 제 주변에 보면은 뭐 취업을 아직 못했다던가 지금 방금 취업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결혼까지 가시는 분들도 저는 봤는데 조율이 안 되는 경우, 결혼까지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연인이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어물쩡 뭐 하자, 당연히 결혼 너랑 해야지, 그래서 뭐 먹을까? 이런 식으로 뭔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분과의 결혼은 좀 어렵지 않을까. 그래서 여기까지 아주 주절주절 3가지 말해봤는데요.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건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두 번째, 그리고 상대방의 결핍이나 단점들을 파악을 한 뒤에 그것이 10배로 증폭됐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가,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. 그럼 모두 됐어요. 상대방은 내가 싫어하는 행동도 안 해.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단점들도 내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. 그럼 이제 그때 결혼 이야기를 꺼내봅니다. 그랬을 때 상대방도 나와 결혼에 대한 의지가 비슷한가, 이것을 확인을 해야 한다.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 결과론적이라는 얘기입니다. 결혼을 할 때 누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보통은 다 스무스하게 진행이 됩니다. 저의 경우에는 제가 7년이나 연애를 했었고 결혼에 대한 굉장히 저 혼자 그 고민과 어떤 저만의 기준을 막 확립하고 좀 연구를 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콘텐츠화 시켜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고민 없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 또한 생각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고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스무스했어요. 한치의 뭔가 의심도 없이 이 남자가 맞을까? 이런 고민을 한 적은 진짜 없어요.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 정말 좋겠다,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나?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남자랑은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정말 불행의 열차에 타게 될 수도 있어요. 저도 생각해보면 그 전에 만났던 그 7년의 연애 그 분과 결혼을 했다면 아마도 저는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조상신이 도우셨다,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겠네요. 아무튼 모쪼록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셨는지 그런 것도 댓글을 읽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더라고요. 댓글로 남겨주시고 뭔가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매 눈으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!